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7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K조선을 콕 찍어 언급하면서 SOS를 요청했습니다. 중국의 해양 패권을 향한 도약의 위기를 깬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한국의 조선업을 통해서 대양 해군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이 한미동맹의 새로운 변화도 예고가 됩니다. 이 문제를 Y타임즈가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대통령실은 7일 미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당선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첫 통화에서 미국의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MRO 그러니까 유지 보수 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한국의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아예 K조선을 특정해 언급하면서 사실상의 SOS를 요청했다는 것은 미국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앞으로 한미동맹에 또 다른 장을 열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이렇게 윤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K조선으로부터의 도움을 요청한 것은 그만큼 미 해군의 상황이 위기라는 걸 반증합니다. 중국이 국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함정을 붕어빵 찍듯이 만들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전혀 그럴 상황도 아니고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자칫 미중 간 대결의 무대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해군력에 미국이 밀리는 지경까지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지난 6월 공개한 초국가적 위협 프로젝트 보고서에서 중국이 운영하는 전함이 234척으로 미 해군의 219척, 여기는 군수 지원 함정은 제한 숫자입니다. 이렇게 중국이 미국의 전함보다 많다 그러면서 일본, 한국 같은 동맹이 중국의 수적 우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조언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 그대로 미국은 세계 1위 군사대국으로 핵잠수함 같은 최첨단 기술을 지녔지만 선박을 만들고 수리하는 조선업의 생태계는 사실상 명맥이 끊겼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현재 5개의 조선소만 명맥을 이어가고 있고 각 조선소 연간 인도 척수는 평균 1.3척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선박 건조량 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0.13%에 그치고 있고요. 잠수함 수리는 몇 년씩 대기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미국이 원래부터 이렇게 형편없었던 건 아닙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50여 개 조선소에서 연간 1000여 척이 넘는 선박을 만들며 승리를 했었습니다. 미국에서 만든 선박만이 미국 항구에서 자국 다른 항구로 운항할 수 있다는 존스법 때문에 이 자국 조선업도 육성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수 시장이 만족한 미국 조선소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사이에 일본, 한국, 중국의 차례로 시장을 내준 겁니다. 미국 조선소의 건조 역량은 한국과 일본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의 조선업 붕괴가 해군의 군사력 약화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21년 10월 자취된 핵추진 공격 잠수함 코네티컷함을 수리하는데 20개월을 기다렸는데 겨우 수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리 기간만 최소 31개월이나 걸린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고속 공격 잠수함의 약 40%가 수리 중이거나 유지 보수를 대기하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올 정도입니다. 미 해군에 있어서 더 큰 당면 과제는 이런 조선업의 침체가 중국과의 경쟁에서 대대적으로 뒤처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이미 선박 건조 능력 1위 국가로 등극했습니다. 물론 현재의 항공모함 수는 11대 3으로 미국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투함 숫자는 370척 대 280척으로 중국이 미국을 월등하게 앞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조선산업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지난 4월 15일 미 상원 세출 국방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상원의원들은 해군 관계자들에게 여러 중요 함선 검조 프로그램이 예정보다 몇 년씩 늦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인 존 테스트 의원은 카를로스 델 토로미 해군 장관에게 함정 건조가 지연된다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중요한 문제이며
해군과 조선산업에 비상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해군 장관은 빠른 해결책이 없다는 걸 알지만 해군과 조선소 양측이 무엇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누가 책임을 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책임을 업계에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프로그램이 첫 함선의 설계 성숙도가 떨어지거나 설계 및 현장 인력이 부족하는 문제 등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서 조선소들의 생산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해군이 함대를 키우기 위한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비난하면서 2043년까지 유인 및 무인 함정에 대한 해군의 목표를 실제로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지만 해군은 이런 요청에 답하지를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해군의 무능력과 조선회사의 무책임과 태만에 대해서 냉혹한 지적들이 이어졌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트럼프 당선자가 여기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미 해군이 위기에 처하면서 지금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대안으로 한국의 조선업, 그러니까 K조선이 떠오른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시범사업으로 외국 조선소의 함정 수리를 맡긴다는 방침을 세우고 한국의 조선산업이 협력을 타진해 온 바 있습니다. 올해 초 한국 조선소를 직접 찾은 미 해군의 카를로스 델 토로 해군성 장관은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을 둘러본 후에 선박 건조 공정의 디지털화 수준과 실시간 모니터링에 어안이 벙벙했다라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이런 언지를 그대로 미 국방부는 한국과 24의 통합국방협의체 KIDD 회의 후에 MRO 분야에서 협력하고자 하는 한국의 노력을 주목했고 그런 협력이 동맹의 태세와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과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미 워싱턴 DC에서 열린 56차 한미안보협의 SCM에서도 MRO 협력이 처음 거론됐습니다. 당시 SCM 공동성명은 양국 장관은 미 함정 MRO 서비스 수행을 위해서 최근 미 해군이 대한민국 조선소와 체결한 계약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SCM의 공동성명에서 언급한 계약은 지난 8월 국내 조선업 최초로 하나오션이 미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 슈라함의 창정비 사업을 수주한 것을 의미합니다. 배수량 4만 톤급의 월리 슈라호는 하나오션 거지사업장에서 약 4개월간의 정비 작업을 거쳐서 내년 1월에 미 해군 측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 관계자는 예컨대 미 항공모함이 한국에서 MRO를 받고 인도태평양 물론이고 유럽에 작전을 나가는 모습을 미 해군은 꿈꾸고 있다 그러면서 방산 활성화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의 전략적 지정학적 가치를 제고하는 기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트럼프 당선자가 아직 임기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또 한국의 대통령과 첫 통화에서 K조선을 언급하면서 SOS를 친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의 힘이 해군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책에서 1500년에서 1980년 강대국들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부상하고 쇠퇴한 이유를 탐구한 역사학자인 폴 케네디는 2차 세계대전의 유럽 전선에서 연합군이 승리한 배경에는 미국과 영국이 병력과 군수품을 끊임없이 실어 나른 해군 덕분이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1943년 2월 끝난 스탈린그라드 전투와 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승리하게 된 배경에는 연합군의 해군력과 생산성 혁명이 자리 잡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한 겁니다. 이뿐 아닙니다. 영국과 미국이 1943년 북대서양에서 연합군 수송선을 노리던 독일 유보트에 중대한 타격을 입히고 제해권을 재확보한 바탕도 바로 해군력이었습니다. 이렇게 해군력을 통해서 대서양을 건너는 해상 수송로를 지킬 수 있게 되자 미국에서 만든 폭격기와 전투기, 기갑 차량, 야포, 군함이 대거 유럽으로 쏟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북아프리카의 상륙에서 교두보를 확보했고 영국은 몰타를 장악해서 지중해를 내해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과 동맹국의 해군이 아니었다면 그런 대승리는 없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43년 대서양과 태평양에서의 승리 역시 미군과 호주군이 역대 최대 해전인 필리핀 동부의 레이테만 전투에서 일본 해군을 난타의 재기불능 상태에 빠뜨렸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폴 케네디는
36년에서 45년 2차 대전 중에 강대국들의 해군력 변화 및 해전을 살핀 뒤에 해전 승리가 연합군의 승리로 이어졌고 국제관계에서 세력 분포의 변화로도 이어졌다고 지적합니다. 이렇게 2차 대전을 계기로 해군력을 증강한 미국은 정전 이후에 기술적으로 앞선 항모전단을 앞세워서 글로벌 제해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랬던 미국의 해군력이 위기로 치닫자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도 하기 전에 이 문제를 꺼내든 겁니다. 이는 그야말로 트럼프 당선인이 지향하는 위대한 미국의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이미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의 조선업 SOS에 따라서 향후 한국 조선사의 MRO 수주 확대, 현지 조선사에서 군함을 직접 수주할 가능성도 커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영국 군사정보업체인 제인스에 따르면 글로벌 함정 MRO 시장 규모는 올해 577억 6천만 달러, 한 78조 원 수준입니다. 이 중 미국만 따져도 연간 20조 원에 이르는데 이런 거대 시장의 한 중심에 한국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지난 7월 미 해군 함정 MRO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함정 정비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협약 체결로 두 회사는 앞으로 5년간 미국 해군이 규정한 함정에 대한 MRO 사업 입찰에 공식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이렇게 K조선은 이제 위대한 미국을 만드는 미 해군의 기초 체력을 당당하게 책임지게 될 것을 보입니다. K조선의 건투를 빕니다. 와이타민 국제정세 분석의 추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